어디서 굴러들어온 뼈다구가 감히 선임한테 대답도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 너 같은 년한테는 특별 교육이 필요해. 찰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번엔 더 세게 때릴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중이가 나타났어요. 박상병, 뭐 하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빨리 끝내. 알겠습니다. 너 같은 년은 확실히 가르쳐줘야 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부대의 운명을 뒤집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병동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영옥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군대가 감춰온 썩은 진실, 여러분께 낱낱이 들려드립니다. 새벽 5시 군수사령부 회의실은 적막했습니다. 김수현 준장은 혼자 앉아 쌓인 보고서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42살의 나이로 최연소 원스타가 된 김수현 하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또 완벽한 보고서네. 김수현은 첫 번째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 연대 내무생활 점수 완벽. 급식 만족도 최상. 병영생활 적응도 우수. 모든 항목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두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혹행위 신고 건수 제로. 부적응자 상담 현황 모두 해결. 병사들의 건의사항 없음. 정말 그럴까? 김수현은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최 원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님, 긴급 상황입니다. 최 원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김수현이 문을 열자 최 원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사면대에서 병사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젯밤부터 행방불명이에요. 김수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실종? 보고서엔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와 있는데? 최 원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연대에서 아직 공식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조용히 찾고 있다고 하네요. 조용히? 김수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병사가 실종됐는데 조용히 찾는다고? 바로 그 순간 김수현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아, 보고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부대 냄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부대 냄새를 맡아야 진실이 보인다고. 아버지 역시 군인이었어요.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분이셨죠. 현장에 답이 있다. 책상에서는 절대 진실을 알 수 없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김수현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PX 앞에 몰려있는 신병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두들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최 원사, 김수현이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장 사면대로 간다. 예. 하지만 연대장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 아니야. 김수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미리 연락하면 또 포장된 모습만 보게 돼.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김수현은 서랍을 열어 새로운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자맹작전.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장군님 설마. 최 원사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 신분을 숨기고 직접 들어간다. 김수현은 계획서에 세부 사항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완전 위장 신분으로 말이야. 최 원사는 당황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신분이 노출되면.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야 해. 김수현은 최 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작전은 오직 우리 둘만 아는 극비사항이야. 김수현은 펜을 들어 계획서 맨 아래 서명했어요. 김수현. 깔끔하지만 힘 있는 글씨체였습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실종된 병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야. 김수현은 계획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왜 병사가 실종됐는지, 왜 보고서와 현실이 다른지 직접 확인할 거야. 창밖에서 훈련하는 신병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억지로 내는 소리 같았어요. 김수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장에 가면 모든 게 보일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진실은 늘 현장에 있다고. 이틀 뒤 새벽 4시 김수현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이등병 전투복을 입고 있었어요. 계급장도 명찰도 모두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갓 입대한 신병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최 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손에는 위조된 신병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실을 볼 수 있어. 김수현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오늘부터 난 김민정이야. 갓 입대한 이등병 김민정. 최 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면 즉시 신호를 보내세요. 김수현은 가짜 신분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걱정 마. 난 이런 상황에 익숙해. 사면대까지 가는 길은 멀었어요. 김수현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진짜 신병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버스 안에서 다른 군인들을 보니 새삼 느낌이 달랐어요. 평소엔 경례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 명의 이등병에 불과했거든요. 사면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6시였습니다. 경비병이 김수현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전속 온 신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수현은 최대한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신병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긴장한 척했죠. 그럼 삼중대로 가세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경비병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김수현이 삼중대 막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점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새로 온 놈. 갑자기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상병이었어요.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고참 병사였죠. 너 뭐야?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김수현은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전속 온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박상병이 코웃음을 쳤어요. 전속 온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너 혹시 군대 놀러 왔냐? 주변 신병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김수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보고서와 얼마나 다른지를 말이에요. 대답 안 해? 박상병이 김수현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뼈다구가 감히 선임한테 대답도 안 해? 김수현은 참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순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제 늦게 도착해서 박상병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게 변명이 돼? 너 같은 년이 부대 기강을 망치는 거야. 바로 그때 오중이가 나타났습니다. 삼중대 중대장이었어요. 김수현은 기대했어요. 장교가 나타났으니 상황이 정리되겠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오중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상병, 뭐 하는 거야? 중대장님, 이상한 놈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박상병이 보고했어요. 오중이는 김수연을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전속자구나. 빨리 정리하고 점호 준비해. 김수연은 충격받았어요. 장교인 오중이조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병이 크게 대답하고는 김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군대가 만만하게 보이냐? 김수연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진실을 보려면 끝까지 참아야 해. 이봐, 김민정인가? 너 혹시 어디서 온 거야? 박상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김수연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박상병이 비웃었어요. 부산 물 먹고 자란 게 이 모양이야? 여기가 놀이터야? 주변 신병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는 분위기였죠. 김수연은 이제야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박상병이 소리쳤습니다. 김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박상병이 킥킥 웃었어요.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 몸으로 보여야지. 그 순간 김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곳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보고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진실 말이에요. 너 같은 년한테는 특별 교육이 필요해. 박상병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 신병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뭘 그렇게 따져? 김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박상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뭐? 박상병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너 정말 죽고 싶어? 순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신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박상병의 손이 김수연의 뺨을 향해 날아왔어요. 찰싹! 큰 소리와 함께 김수연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42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준장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김수연은 꾹 참았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박상병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엔 더 세게 때릴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중이가 나타났어요. 김수연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되겠군. 하지만 오중이의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박상병, 뭐 하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빨리 끝내. 오중이는 폭행을 말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수연은 충격받았어요. 중대장이 폭행을 묵인하고 있다니. 아니, 그냥 묵인이 아니라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상병이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김수연을 벽 쪽으로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야, 김민정. 너 같은 년은 확실히 가르쳐줘야 해. 김수연이 벽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어요. 등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뭘 봐. 박상병이 주변 신병들에게 소리쳤어요. 너희도 이 꼴 당하고 싶어? 얼른 돌아가. 신병들은 허겁지겁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그들의 표정에서 이런 일이 일상이라는 걸 읽을 수 있었어요. 팔굽혀펴기 100개. 박상병이 명령했습니다. 김수연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나. 김수연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소리가 안 들려. 크게 세요. 박상병이 소리쳤습니다. 하나. 김수연이 큰 소리로 세었어요. 하지만 박상병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귀가 먹었어? 하나.
김수연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둘. 김수연이 계속 세었을 때 박상병이 갑자기 김수연의 등을 발로 밟았어요. 아! 김수연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제대로 해. 박상병의 발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김수연은 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중이가 지켜보고만 있다는 거였어요. 열. 김수연이 숫자를 세었을 때 박상병이 더 악랄해졌어요. 야, 너 진짜 어디서 온 거야? 말 안 하면 200개로 늘린다. 박상병이 위협했어요. 부산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김수연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부산? 부산에서 온 년이 이 모양이야? 박상병이 비웃었어요. 부산 양아치들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 순간 김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보여줘야 할 건 내 힘이 아니라 너희가 감추는 진실이다. 20개. 김수연이 간신히 세었을 때 박상병이 다른 신병을 불렀어요. 야, 이병최, 여기 와봐. 이병최가 벌벌 떨며 다가왔어요. 네, 선임님. 이 새끼 감시해. 하나라도 대충 하면 너도 같이 받는다. 박상병이 명령했어요. 이병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김수연은 깨달았어요. 이곳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이에요. 폭력이 폭력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키우는 악순환이었거든요. 40. 김수연이 세었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속도가 느려. 빨리 해. 박상병이 재촉했어요. 김수연은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팔이 후들거려서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자세 엉망이다. 다시. 박상병이 소리쳤어요. 김수연은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이미 40개를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하나. 김수연이 다시 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오중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 없다. 적당히 해. 네, 중대장님. 박상병이 대답하고는 김수연에게 말했어요. 운 좋은 줄 알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김수연이 일어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도 거칠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여기선 내 말이 법이야. 박상병이 김수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앞으로 조심해. 하루 종일 감시할 테니까. 김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이곳엔 분명 더 큰 비리가 숨어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점호가 끝난 후 김수연은 다른 신병들과 함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취사장 청소였어요. 김수연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야, 김민정. 박상병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 혼자 대충 하지 마. 김수연은 더 열심히 바닥을 닦았어요. 하지만 박상병의 시선은 계속 따가웠습니다. 마치 빌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취사장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쌀포대가 벽 뒤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수연이 자세히 보니 포대에 적힌 날짜가 이상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쌀이었거든요. 왜 저기 서 있어? 취사병이 다가와 물었어요. 아, 청소하다가. 김수연이 대답하려 했는데 취사병이 급하게 김수연을 다른 곳으로 끌었어요. 저기는 가면 안 돼. 창고 쪽이야. 취사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표정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창고를 그렇게 숨기려 할까?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병사들이 급식소로 몰려갔습니다. 김수연도 따라갔어요. 급식을 받으면서 음식을 유심히 봤습니다.
반찬이 부실했어요. 보고서에는 급식 만족도가 최상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뭐야? 옆자리 신병이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어요. 쉿! 들리면 큰일 나. 다른 신병이 급하게 말렸어요. 김수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급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는 창고 정리 작업이 있었어요. 김수연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창고 안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김수연은 충격받았어요. 온갖 물자들이 따로 보관돼 있었거든요. 고급쌀, 좋은 반찬류, 심지어 술까지 숨겨져 있었어요. 야, 김민정. 박상병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김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박상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너 혹시 뭔가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분대장이 나타났어요. 박상병, 무슨 일이야? 분대장님, 이 새끼가 이상하게 굴어요. 박상병이 보고했어요. 분대장은 김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김민정입니다. 김수연이 대답했어요. 김민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분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체가 들킬까 봐서였죠. 아무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분대장이 물었어요. 창고 정리 작업하라고 해서. 김수연이 대답했어요. 분대장과 박상병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급하게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김민정. 여기 와봐. 분대장이 김수연을 구석으로 불렀어요. 김수연이 다가가자 분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혹시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거 아니야? 아니요, 전속입니다. 김수연이 답했어요. 전속? 분대장이 박상병을 봤어요. 전속 온다는 공문 봤어? 아니요, 못 봤습니다. 박상병이 대답했어요. 분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상하네. 요즘 감찰 바람 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김수연은 그들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이곳엔 분명 숨겨야 할 비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단 이 새끼 어디 가지 못하게 해. 분대장이 박상병에게 지시했어요. 알겠습니다. 박상병이 대답하고는 김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너 나랑 같이 다녀. 김수연은 박상병에게 끌려다니며 더 많은 걸 목격했어요. 은밀히 감춰진 물자들, 조작된 장부들, 그리고 병사들의 두려운 표정들을 말이에요. 저녁 무렵 오중이가 김수연을 따로 불렀어요. 김민정, 이리 와봐. 김수연이 다가가자 오중이가 말했어요. 너 혹시 어디서 온 거야? 정확히 말해봐. 부산에서 왔습니다. 김수연이 대답했어요. 부산 어디? 오중이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김수연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해운대구입니다. 오중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무튼 여기선 조용히 지내.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 말에서 김수연은 위협을 느꼈어요. 오중이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이 되자 박상병이 다시 나타났어요. 야, 김민정. 너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했어. 김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상병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박상병이 김수연의 팔을 비틀었어요. 아, 김수연이 신음을 내뱉었어요. 이제 알겠지? 여기선 내가 왕이야. 박상병이 더 세게 팔을 비틀었어요. 바로 그때 분대장이 나타났어요. 박상병, 이 새끼 창고로 데려가. 네. 박상병이 되물었어요. 오늘 밤 창고에서 자게 해. 다른 놈들이랑 섞이면 안 돼. 분대장이 지시했어요. 김수연은 창고로 끌려갔어요.
어둡고 추운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창고를 자세히 조사할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내일까지 여기 있어. 나올 생각하지 마. 박상병이 창고 문을 잠그며 말했어요. 김수연은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김수연은 벽에 기대어 앉아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종합하면 이 부대엔 체계적인 비리가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새벽 2시쯤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김수연은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오중이와 분대장이 서 있었어요. 이 새끼 정체가 뭐야? 오중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해요. 분대장이 대답했어요. 혹시 감찰이나 헌병 쪽에서 보낸 건 아닐까? 오중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김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체가 들키면 큰일이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헌병대에 인계합시다. 신원 미확인 인원이라고 하면서요. 오중이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분대장이 동의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김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헌병대에 인계되면 신분이 확인되고 그러면 작전이 실패로 끝날 거였어요. 새벽 4시 김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 원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헌병대 인계 예정. 은닉 신분증 필요. 답장은 금세 왔어요. 알겠습니다. 새벽에 전달하겠습니다. 오전 6시 창고 문이 열렸어요. 박상병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헌병대 가야 해. 김수연은 일어났어요. 헌병대요? 신원 확인 안 되는 놈은 헌병대로 가야 한다고 박상병이 거칠게 말했어요. 김수연이 창고에서 나오자 오중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정, 너 신분증 다시 내놔. 김수연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하지만 오중이가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신분증 진짜 맞아? 오중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최 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반 사병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중대장님, 최 원사가 다가왔어요. 급한 일로 왔습니다. 누구야? 오중이가 물었어요. 본부에서 파견 나온 최 원사입니다. 이 병사건으로 왔어요. 최 원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오중이가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뭐야 이게? 김민정 이병의 추가 신분 확인 서류입니다. 전산 오류로 늦게 발송됐습니다. 최 원사가 설명했어요. 김수연은 안도했어요. 최 원사가 완벽한 위장 서류를 준비해 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오중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전산 오류? 요즘 그런 일이 있나? 네, 최근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면서 종종 발생합니다. 최 원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중이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도장도 서명도 심지어 전산 번호까지 실제와 똑같았거든요. 그럼 이 병사는 문제 없다는 거네? 오중이가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최 원사가 대답했어요. 오중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돌려줬어요. 알겠어. 그럼 헌병대는 안 가도 되겠네. 김수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를 넘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병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중대장님, 그래도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됐어. 오중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서류 나왔으니까 끝이야. 최 원사가 김수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본부에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김수연이 봉투를 받자 최 원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최 원사가 떠난 후 김수연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새로운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신분증이었어요. 야, 김민정. 박상병이 다시 나타났어요. 서류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 여전히 의심스러워. 김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수연은 식당에서 다른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봤죠. 여기 급식이 항상 이래요? 김수연이 물었어요. 쉿! 옆 병사가 급하게 말렸어요. 그런 말하면 안 돼. 왜요? 들키면 큰일 나. 급식 불만 제기했다가 얼차려 받은 애들 많아. 다른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수연은 더 확신했어요. 급식 비리가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 김수연은 다시 창고 근처를 지나갔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물자들의 규모가 상당했어요. 또 왔네. 박상병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너 정말 끈질기다. 김수연이 돌아서려 할 때 박상병과 분대장이 김수연의 양팔을 잡았어요. 이번엔 확실히 해야겠어. 분대장이 말했어요. 김수연은 억지로 창고 안으로 끌려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박상병이 협박했어요. 바로 그때 오중이가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중대장님, 이 새끼가 계속 이상하게 굴어요. 분대장이 보고했어요. 오중이는 김수연을 바라봤어요. 오늘만 참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김수연은 그 말에서 위협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오늘만. 늘 그렇게 덮었겠지. 김수연은 새 신분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군수사령부 김수연 준장이다. 지금부터 이곳은 현장 보존을 명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김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밖으로 차량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어요. 감찰반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창고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중이와 박상병, 분대장 모두 김수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준장이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뭐라고요? 오중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김수연은 차분하게 신분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군수사령부 김수연 준장입니다. 이번 작전은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극비 잠행 작전이었어요. 박상병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장난하는 거죠? 준장이 왜 여기에? 그때 창밖에서 차량 소리가 더 커졌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감찰반 차량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예요? 분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수연이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요청한 감찰반입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돼요. 오중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설마, 정말 준장님이세요? 지금부터 강제는 없습니다. 김수연이 돌아서서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자는 다시 배울 기회를 얻어요. 하지만 계속 거짓말하는 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박상병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병사를 폭행하고 물자를 은닉하고 그 모든 걸 몰랐다고요?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감찰 반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박상병이 오중이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오중이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준장님이 왜 신병으로?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어요. 김수연이 설명했어요.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말이에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렸어요. 최 원사가 감찰 반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최 원사가 격려했어요. 감찰 반원들도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장군님, 현장 보존 완료했습니다. 오중이와 박상병, 분대장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정말로 김수연이 준장이었던 거죠. 이제 믿겠어요? 김수연이 오중이를 봤어요. 오중이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김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병사들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가 아니에요. 박상병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중대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성과를 맞추라고, 서류만 깨끗이 하라고 했다고요. 김수연은 박상병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박상병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어요. 오중이가 급하게 부정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폭행은 박상병이 개인적으로. 중대장님, 박상병이 소리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김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곳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말이에요. 그만해요. 김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기는 그만하세요. 최 원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장군님, 증거 자료 준비됐습니다. 김수연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은닉된 물자 목록, 조작된 장부, 그리고 폭행 영상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김수연이 폭행 영상을 보며 물었어요. 박상병이 더욱 떨었어요. 그건 CCTV 영상입니다. 최 원사가 설명했어요. 박상병이 신병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김수연은 영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심한 폭행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죠? 김수연이 물었어요. 박상병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거의 매일이었어요. 중대장님이 성과 맞추라고 하니까 병사들이 말을 안 듣으면. 그래서 때린다는 거예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상병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오중이도 변명을 포기했어요. 장군님,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요구하는 성과가 너무 높아서. 상부요? 김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상부가 폭행하라고 했나요? 물자 은닉하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지만. 변명 그만하세요. 김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은 상부 압박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감찰 반원이 은닉 물자 목록을 확인했어요. 장군님, 은닉 규모가 상당합니다. 쌀 200포대, 각종 부식류,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김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병사들은 부실한 급식을 먹으면서 이런 물자들이 창고에 썩고 있었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오중이가 다시 사과했어요. 하지만 김수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박상병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장군님,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수연은 박상병을 바라봤어요. 기회는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허위 장부와 폭행 영상, 모든 걸 제출할 준비가 돼 있나요? 박상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새벽 5시 연병장에 전 간부들이 소집됐습니다. 김수연은 정장을 입고 연단에 올라섰어요. 이제 더 이상 신병 김민정이 아닌 진짜 김수연 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대는 신뢰와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김수연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진실과 책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연병장에는 중대장들, 소대장들, 그리고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제가 목격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어요. 김수연이 계속했어요. 체계적인 물자, 은닉, 일상적인 병사 폭행, 그리고 이 모든 걸 덮기 위한 거짓 보고서들. 오중이가 연병장 한쪽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특히 3중대 오중이. 김수연이 오중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어요. 오중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장군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상부에서 요구하는 성과가 또 상부 얘기예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상부가 병사를 때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상부가 급식 재료를 빼돌리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지만 김수연이 오중이의 말을 끊었어요. 외압입니다. 상부가 숫자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연병장의 모든 간부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상부가 요구한 건 병사의 안전과 품격입니다. 숫자는 당신의 변명일 뿐이에요. 김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중이가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장군님, 정말로 상부에서 실적을 요구했어요. 급식 만족도, 내무생활 점수, 모든 걸 높이라고. 그래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김수연이 반박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부대들도 다 그렇게 해요. 김수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다른 부대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당신의 답변인가요? 연병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오중이를 바라봤습니다. 오중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김수연이 천천히 물었어요. 오중이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부대가. 그만하세요. 김수연이 단호하게 외쳤어요. 당신은 지금 전체 군을 모독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헌병들이 연병장으로 들어왔어요. 김수연이 미리 요청해둔 조치였습니다. 오중이, 당신을 군법회의에 회부합니다. 김수연이 선언했어요. 장군님, 기회를 주세요. 오중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어요. 김수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 기회들을 모두 거짓말로 채웠어요. 헌병들이 오중이에게 다가갔어요. 오중이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만 처벌받을 수는 없어요. 오중이가 소리쳤어요. 김수연은 그런 오중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불공평하다고요? 병사들이 당한 폭행과 모욕은 공평했나요? 오중이가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모든 책임을 저한테만 떠넘기는 거예요. 김수연은 오중이가 사라진 후 다른 간부들을 바라봤어요. 누구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연병장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상병은 어디 있나요? 김수연이 물었어요. 박상병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김수연이 물었어요. 박상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처벌받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싶어요. 김수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교육받고 싶다고요? 네. 저는 잘못된 방법을 배웠어요. 박상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군대가 뭔지, 선임이 뭔지 잘못 알았어요. 김수연은 박상병의 진심을 느꼈어요. 좋아요. 처벌과 함께 재교육을 받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세요. 숨기는 것 없이 전부 다요. 박상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김수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간부들을 향해 말했어요. 군은 상처를 새기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연병장에 김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려와 신뢰에서 나와요. 간부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수연의 말에 감아받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대는 달라질 거예요. 김수연이 선언했어요. 진짜 강한 부대로 거듭날 겁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어요. 김수연은 연단에서 내려와 간부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진짜 자랑스러운 부대를. 간부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사면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김수연은 부대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공식적인 시찰이었죠.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변화가 느껴졌어요. 경비병의 인사가 달랐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장군님 환영합니다. 새로 부임한 김중희가 맞이했어요. 오중희를 대신해 중대장이 된 젊은 장교였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어떤가요? 김수연이 물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중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병사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김수연은 벽에 붙은 새로운 게시물들을 봤어요. 가혹행위 신고센터, 익명 제보함 운영, 병영생활 개선 제한함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건 누가 만든 거예요? 김수연이 물었어요. 병사들이 직접 제안했습니다. 김중희가 설명했어요. 이제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식당에 도착하자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김수연은 급식을 받아들고 병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김수연이 옆에 앉은 신병에게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아졌어요. 신병이 밝게 대답했어요. 이제 불만 제기에도 혼나지 않아요.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어요. 예전엔 급식 얘기만 해도 얼차려였는데 이제는 조리병들이 직접 의견을 물어봐요. 김수연은 흐뭇했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점심 후 김수연은 창고를 둘러봤어요. 예전에 물자가 은닉됐던 그 창고였습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모든 물자를 공개 관리합니다. 보급 담당 상사가 설명했어요. 매주 재고 현황을 게시하고 병사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창고 벽에는 투명한 보급 관리 현황판이 붙어 있었어요. 입고와 출고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누가 제안한 거예요? 김수연이 물었어요. 박상병입니다. 상사가 대답했어요. 김수연은 놀랐어요. 박상병이요? 네, 재교육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요. 오후에 김수연은 박상병을 따로 만났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병이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뭘 감사해야 하나요? 김수연이 물었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진짜 군인이 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요. 박상병의 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걸 배웠나요? 군대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걸 배웠어요. 박상병이 대답했어요. 김수현은 박상병의 변화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후배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잘못 배운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요. 저녁 무렵 김수현은 최원사와 함께 부대를 돌아봤어요. 장군님, 병사들 구령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최원사가 말했어요. 실제로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억지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힘찬 소리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구령 소리에 생기가 넘쳤어요. 김수현은 훈련 중인 병사들을 지켜봤어요.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보였어요. 이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한 신병이 김수현에게 말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김수현이 대답했어요. 당신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부대가 진짜 강한 부대예요. 밤이 되자 김수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현은 그 계획서를 펼쳤어요. 제목은 잠행작전 2차였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점검해야 했거든요. 강함은 배려에서 나온다. 김수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내가 별을 단 이유다. 김수현은 펜을 들어 새 계획서에 서명했어요. 김수현. 이전보다 더 확신에 찬 글씨체였습니다. 창밖으로 사면대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 됐어요. 김수현은 다시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현장에 가봐야 진짜 모습이 보인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원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잠행작전 준비 완료. 언제든 출발 가능합니다. 김수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새벽 다시 시작하자. 현장은 늘 진실을 말한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수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사면대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난 곳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은 그 변화를 다른 곳으로도 확산시킬 준비가 돼 있었어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김수현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그 신념이 군 전체를 바꿔나갈 거였습니다. 김수현 준장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김수현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